사람을 알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오래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파악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과 밥 한 끼를 먹어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나 옷차림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밥상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의 반응, 식당 직원에게 하는 말투, 같이 앉은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식사 중 핸드폰을 만지는지, 대화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성격과 인성을 보여줍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밥 한 끼가 말 천마디보다 진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전에 꼭 밥을 한번 먹어봅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하다 보니 식사 자리에서 어떤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밥상에서 드러나는 6가지 신호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평소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 기준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간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속에서 드러나는 리더십의 태도입니다. 리더십은 거창한 자리가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식사 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 보면 누가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따르는 편이고 누군가는 상황을 정리하고 이끌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느냐가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해도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도 있고 말이 많지 않아도 전체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메뉴를 정할 때도 리더십이 드러납니다. 다수가 편하게 고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입맛대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직원에게 조용히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소에도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바로 짜증을 내거나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조급한 성향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자리를 조율하는 능력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가 누구 옆에 앉으면 좋은지, 누가 말이 적은지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리더십은 목소리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능력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밥상에서의 행동은 그 사람의 평소 성향을 거의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화가 단절될 때 조용히 분위기를 살리는 멘트를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든 모임에서든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이 빠졌을 때 직원에게 예의 바르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할 줄 압니다. 반대로 감정이 얼굴에 바로 드러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갈등을 자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남의 말을 끊는 사람은 협업보다 개인 중심적인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들어주는 사람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항상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서 조용히 팀을 살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이런 특성이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불편해 보이면 물을 따라준다든지 반찬을 건네주며 말을 거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감수성과 관찰력이 느껴집니다. 또한 계산할 때에도 리더십은 보입니다. 굳이 티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비용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조직에서도 신뢰를 얻는 사람입니다. 반면 계산을 피하거나 끝까지 아무 말 없는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말을 돌려가며 모두를 참여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임에서 구성원 간의 균형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누구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행동은 진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특정 사람에게만 말 걸고 일부 사람은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조직 내에서도 편가르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짧지만 말투와 반응,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간관계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모두가 편한지를 아는 사람이 결국 좋은 리더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리더십은 위기 대응력, 감정 조절 능력, 관계 조율 능력 등 다양한 능력과 연결됩니다. 식사 자리에서 한 사람의 태도를 잘 관찰하면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처음 볼 때 그와 밥을 함께 먹어보기를 권합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밥상머리입니다. 두 번째, 자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진심이 보인다. 같은 식탁에 앉아도 누군가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넘깁니다. 식사 자리에서 본인의 자리를 스스로 정리하는 사람은 생활 습관이 잘 잡힌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리를 어지럽히고 아무렇지 않게 두는 사람은 배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앉을지를 배려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순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의자를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은 주변을 생각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반면 일어난 뒤 의자를 그대로 두고 가는 사람은 뒷정리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기본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남이 치워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손 놓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식사 자리에서 휴지를 집어들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은 디테일에 강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의식하는 태도가 보입니다. 공동 반찬을 먼저 덜어주는 사람은 함께 먹는 문화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앞에 놓인 반찬만 먹는 사람은 주변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먼저 좋은 자리를 고르고 남은 자리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편한 자리를 먼저 고르고 나머지를 양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누구를 먼저 앉히는지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어른이나 손님을 먼저 앉히는 태도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반면 자리에 앉으면서 남의 동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상황 파악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리 선택에서도 배려심이 묻어납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거나 냉방이 강한 자리를 먼저 앉으려는 사람은 자신만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 양보하는 사람은 늘 주변을 먼저 살핍니다. 자리에서 말을 거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서로 가까운 자리에 앉았어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깊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리를 바꾸어 주거나 옮겨줄 수 있는 유연함도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리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가 스며든 곳입니다. 음식이 놓인 방향에 따라 반찬을 건네주는 행동도 관찰 포인트입니다. 자신 쪽에 있는 반찬만 먹는 사람은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반면 건너편 사람을 위해 젓가락을 들어주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배려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물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따라주는 행동에서도 그 사람의 성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적극적인 편입니다. 누군가의 불편함을 눈치채고 자리를 바꾸거나 조정해주는 사람은 정서적인 감수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편한 자세로 앉으면서도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리를 벌리고 앉거나 팔꿈치를 식탁에 올려놓는 습관은 무의식 중에 무례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리가 좁아도 조용히 정리하며 앉는 사람은 성격이 온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동생활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기 전에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행동도 중요합니다. 상대의 위치나 상황을 고려하는 태도는 관계에서도 세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리 배치에 따라 대화가 달라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며 사람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자리를 정리하며 감사 인사를 하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소중한 매너 중 하나입니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며
주변을 배려하는 사람은 남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관계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리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자리에서 자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한 사람의 습관이 고스란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편안하게 자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준다. 함께 밥을 먹을 때 말보다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이 편안한 관계는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뜻입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는 깊은 유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고 눈치를 보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아직 거리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식사 중 말이 없다고 해서 모두 무례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침묵이 편안한 분위기인지 아닌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없이 음식만 먹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반찬을 건네거나 물을 따라주는 사소한 동작에서 마음이 보입니다. 그 침묵 속에도 배려와 정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는 침묵은 차가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 침묵은 관심 없음과 거리두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서로의 리듬을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말이 없어도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감각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표정 하나, 눈빛 하나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 중에도 미소를 건네는 사람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말없이 수저를 챙겨주는 행동은 조용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이런 행동은 말보다 더 깊게 마음에 남습니다. 소리 없이 국을 덜어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는 꾸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 중 말이 많아야만 좋은 관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동안 어떤 감정을 나누었느냐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공감이 흐르는 관계는 말보다 더 단단한 신뢰를 만듭니다. 가끔은 괜한 말보다 조용히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느꼈을 때 괜한 질문보단 조용히 반찬 하나 건네는 손길. 그게 진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식사 중 침묵은 그 사람의 감정 조절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긴장된 상황에서 말없이 웃으며 넘기는 사람은 감정 조절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반면 침묵 속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불편함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갈등 상황에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묵은 자신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말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행동과 분위기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짧은 말 한마디를 더해주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관계에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도 침묵이 편하다면 좋은 관계입니다. 말이 없을 때 드러나는 자세나 눈빛, 그리고 표정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침묵 중에 눈을 맞추며 미소 짓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는 사람은 관계에 관심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서로 말없이도 물을 건네는 순간 신뢰는 깊어집니다. 말보다 더 강한 언어가 존재한다는 걸 식사 자리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물컵을 채워주는 행동 하나, 휴지를 건네는 손길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침묵은 때로 상대의 말을 기다리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말이 없는 순간에도 귀 기울이는 태도는 무시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말로 가득 찬 식사보다 말 없는 여유가 있는 식사는 훨씬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밥을 함께 먹을 때 침묵의 분위기를 잘 느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분위기에서 진짜 관계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침묵을 자주 만드는 사람과는 관계를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합니다. 반대로 말없이도 편한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은 언제나 신뢰받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그 몇 분이 관계의 진짜 깊이를 알려줍니다. 네 번째,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인생 태도가 보인다. 식사 자리에서는 음식 하나로도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밥을 먹기 전 감사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진심을 담습니다. 반면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드는 사람은 표현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찬 하나를 먹으며 정성을 느끼고 칭찬합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음식이 조금 짜거나 차가우면 바로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만족 기준이 높고 쉽게 실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태도는 삶의 속도와 태도를 보여줍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음미하며 먹는 사람은 여유로운 성향입니다. 급하게 먹고 금세 자리를 정리하는 사람은 조급함이 강할 수 있습니다. 반찬이 부족해도 조용히 먹는 사람은 인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로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남 탓을 하는 사람은 갈등을 쉽게 드러냅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 태도에서도 배려심이 드러납니다. 같은 반찬을 두고도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몫만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을 뜨며 먼저 덜어주는 사람은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음식 취향이 다를 때도 태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맛을 존중하는 사람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맛만 주장하며 메뉴를 바꾸려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흘리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은 세심함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조용히 닫고 정리하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접시를 모으거나 치우는 행동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정리하려는 태도는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반면 그냥 자리를 뜨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식이 많을 때는 양보하는 습관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먹길 바라며 자신은 양을 조절하는 사람은 배려 깊은 성향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며 더 먹으려는 태도는 관계에서 불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맛있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입을 다문 채 무표정하게 먹는 사람은 감정 표현이 서툴 수 있습니다. 같이 먹는 사람을 챙기는 사람은 대체로 가정적이고 협동적인 성향입니다. 자기만 챙기고 상대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인 면이 강할 수 있습니다. 휴지를 먼저 챙겨주거나 음식 온도를 물어봐주는 것도 관계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그저 먹기만 하고 말이 없는 사람은 감정 공유에 서툴 수 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태도는 삶의 기본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작은 정성에도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은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늘 부족하다 느끼고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은 만족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은 단지 먹는 행위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의 상징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진심을 담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식사 중 누군가를 위해 앞접시를 챙기는 모습은 정서적 성숙함을 나타냅니다. 이런 행동은 말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입맛이 맞지 않아도 웃으며 넘기는 사람은 융통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취향의 차이도 문제 삼는 사람은 갈등을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태도는 결국 관계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를 함께하며 그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을 더 유심히 봅니다. 그 사람이 음식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입니다. 결국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삶 전체를 대하는 태도의 축소판입니다. 그 사람의 진심과 인생의 리듬이 밥상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화하는 태도에 관계의 온도가 보인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대화의 방식에 따라 관계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식사 중 누군가는 눈을 마주치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눕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며 상대의 반응은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 속에서 관계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신뢰감을 줍니다. 하지만 말을 자주 끊고 자신의 의견만 강조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대화 중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반대로 반응 없이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상대의 생각을 물어보는 사람은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상대를 정보수단으로만 여길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자주 보는 사람은 대화보다 자기 일에 더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식사 중에는 핸드폰을 잠시 내려두고 대화에 집중하는 사람은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대화를 이끌기보다 상대의 흐름을 따라주는 사람은 관계에 유연한 태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사 중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과 웃음 없이 건조하게 말하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대화에 따뜻한 감정을 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가까워집니다. 특히 식사 중 대화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는 사람은 사회적 감각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이야기와 성취만 강조하는 사람은 자기 과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되묻는 태도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번 듣고 흘리는 태도는 대화를 소모적인 행위로 만든다는 신호입니다. 말을 줄이더라도 눈빛이나 표정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감정 교류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식사 중 진심으로 상대를 걱정하는 말 한마디는 관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같은 말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무심코 마음을 열게 됩니다. 밥을 먹으며 남을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대화는 상대를 위축시키고 관계의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반대로 격려와 칭찬이 담긴 대화는 식사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같이 밥을 먹으며 불편한 주제를 꺼내지 않는 사람은 분위기를 잘 읽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대화의 센스, 그리고 배려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대화 중 자주 웃음을 주는 사람은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 사람과 식사하면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화는 단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감정을 나누고 공감을 쌓는 시간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람은 대체로 인간관계에서도 안정적입니다. 반면 불필요한 농담이나 남의 이야기를 끌어오는 사람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음식 이야기, 일상 이야기처럼 가벼운 주제를 나누는 사람이 식사 시간의 분위기를 좋게 이끌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며 상대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말만 이어가는 사람은 상대의 피로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결국 말이 오가는 방식에서 많은 힌트를 줍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 방식은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연결됩니다.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식사는 관계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밥상머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 그 사람과의 거리도 정해집니다. 좋은 관계는 말보다 말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그 짧은 대화 안에 마음의 깊이와 관계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화의 온도는 그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6번째, 식사 속도와 자세도 성격을 말해준다.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속도와 자세만으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먹고 누군가는 빠르게 먹고 자리를 정리합니다. 이 식사 속도는 단지 식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리듬과 성격을 드러냅니다.
천천히 먹는 사람은 대체로 여유로운 성향이며 삶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급하게 먹는 사람은 바쁘고 조급한 삶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조용히 먹는 사람은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몸을 뒤로 젖히거나 팔을 식탁에 올리는 사람은 긴장감이 덜하거나 예의에 덜 민감할 수 있습니다. 말없이 음식을 꾸역꾸역 먹는 사람은 감정 표현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식사 중에도 밝은 표정으로 말하며 천천히 먹는 사람은 관계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식사 속도는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불안하거나 긴장된 사람은 음식을 빨리 넘기거나 양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안한 사람은 음식 앞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상대와 속도를 맞추려 합니다.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속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을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급하게 먹고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성향입니다. 식사 중 젓가락을 바르게 사용하는지 반찬을 조심스럽게 집는지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음식을 아무렇게나 집고 국물을 흘리는 사람은 세심함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식사 중 다리를 떨거나 의자에 비스듬히 앉는 행동은 상대에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음식이 입에 가득 찬 상태로 말을 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낮을 수 있습니다. 식사 자세는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용히 반찬을 건네고 음식을 조심스럽게 덜어주는 모습은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반면 큰 소리로 먹거나 젓가락질이 난폭한 사람은 주변을 배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사 중 자리를 떠나는 행동도 성격을 반영합니다. 자주 일어났다 앉거나 자리를 빨리 떠나는 사람은 안정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식사 후에도 자리에 남아 여운을 즐기는 사람은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식사 속도가 빠른 사람은 결정도 빠른 경우가 많지만 깊이 있는 관계에서는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식사하며 대화에 집중하는 사람은 신중하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먹는 방식에서도 성격이 드러납니다. 가장 좋아하는 반찬을 먼저 먹는 사람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나중에 아껴두는 사람은 계획적이고 절제력 있는 성향입니다. 또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도 끝까지 먹으려는 사람은 인내심이 강합니다. 반대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금세 남기거나 음식을 바꾸려는 사람은 환경에 민감한 성향이 있습니다. 식사를 즐기는 자세는 삶을 즐기는 태도와 이어집니다. 좋은 식사 태도는 결국 상대방에게도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자신만의 속도에만 집중하지 않고 함께 먹는 사람의 페이스를 존중하는 태도는 깊은 배려입니다. 이런 행동은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식사 속도는 그 사람의 인내심을 보여주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식사하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그와 반대로 급하게 먹고 자주 말이 끊기는 사람은 상황 판단보다 반응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식사 자리에서도 그 사람의 자세, 속도, 표정, 대화 방식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밥을 먹을 때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성격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식사 자리에서 자세히 관찰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리듬으로 사는 사람인지, 나와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인지 바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식사 속도와 자세도 관계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밥상머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6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리더십, 자리 배려, 침묵의 분위기, 음식에 대한 태도, 대화하는 방식, 식사 속도와 자세까지 모두 일상적인 식사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인 가면을 씁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밥상에서는 그 시간이 짧아집니다. 음식을 대하는 모습, 말투, 속도, 표정 하나하나에서 그 사람이 가진 진심과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 끼의 식사는 짧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수십 년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밥을 먹자고 제안합니다. 말보다 먼저 밥을 함께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는 오래갑니다. 반대로 한 끼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다시 돌아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한 식사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한자리에 앉아 마음을 나누고 일상의 온도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관계는 말이 아닌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밥상머리에서는 그 태도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밥을 함께 해보세요. 말보다 빠르게, 행동보다 정직하게, 진심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밥 한 끼 속에서 느낀 인상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최근 누군가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밥 한 끼로 사람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던 적은 없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진심 어린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